잠깐 영상 보기 전에 꼭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검증되지 않은 건강 정보가 수만 개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루 소금 18g 섭취로 6kg 감량, 고혈압 환자도 소금 많이 먹으면 혈압약 끊을 수 있다. 수면제 대신 소금물로 불면증 치료. 이런 정보들을 무심코 따라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뇌졸중, 심부전, 급성 고혈압, 전해질 불균형.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과학적 근거 없는 건강 정보는 당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15분입니다. 이 15분이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제대로 된 정보로 무장하세요. 하루에 소금물 3리터를 마시면 일주일에 6kg이 빠진다. 정말 소금물만 마시면 뱃살이 빠질까요? 오늘은 이러한 위험한 주장들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강한 뱃살 감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라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소금물 다이어트의 주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에 소금 18g을 물에 타서 2에서 3리터를 마시면 체중이 감량된다는 주장입니다. 소금이 당을 분해하고 지방 분해를 가속화하며 인슐린 농도를 낮춘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성인의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즉 소금으로 환산하면 약 5g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금 18g은 이 권장량의 3배가 넘는 양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도 이미 권장량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여러 건강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고혈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끌어당겨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혈관벽의 압력을 가중시킵니다. 둘째,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고혈압이 지속되면 심장과 혈관의 부담이 가중되어 심근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셋째, 신장 기능을 손상시킵니다.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신장이 과부하 상태가 되며 장기적으로는 만성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물을 마시고 체중이 줄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일시적인 수분 변화일 뿐입니다. 우리 몸의 수분 균형은 매우 복잡한 시스템으로 조절됩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 후 일시적으로 이뇨작용이 일어나 체중이 줄어들 수 있지만 이는 체지방 감량이 아닙니다. 진짜 체지방을 빼려면 칼로리 적자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금이 당 중독을 해결한다는 주장도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당 대사와 나트륨 대사는 완전히 다른 생화학적 경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소금이 혈당을 직접 낮추거나 당을 분해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당 섭취를 줄이고 싶다면 단순히 설탕이 들어간 음식을 줄이는 것이 정답입니다. 특히 위험한 주장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고혈압 환자도 소금을 많이 먹으면 혈압약을 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정보입니다. 고혈압은 혈관 내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입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을 보유하게 만들어 혈액량을 증가시키고 이는 혈압을 더욱 상승시킵니다. 실제로 고혈압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습관 개선이 바로 저염식입니다. 고혈압 환자가 소금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급상승하여 뇌출혈, 심근경색 등의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제나 혈압약을 임의로 중단하라는 조언도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갑자기 중단했을 때 금단 증상이나 반동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을 갑자기 끊으면 혈압이 급상승하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물 조절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체험담은 의학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과학적 연구는 수백, 수천 명을 대상으로 통제된 환경에서 진행되며 동료 과학자들의 검증을 거칩니다.
개인의 경험은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한 결과이며 다른 사람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건강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는 검증된 과학적 정보에 의존해야 합니다. 이제 뱃살이 생기는 진짜 원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뱃살, 특히 내장 지방은 단순히 보기 싫은 것이 아니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지방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칼로리 과잉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칼로리가 소비하는 칼로리보다 많으면 남은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특히 복부는 지방이 쉽게 축적되는 부위입니다. 정제 탄수화물, 설탕이 많은 음식, 가공식품은 칼로리는 높지만 포만감은 적어서 과식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 원인은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은 복부에 지방을 축적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식욕을 증가시켜 특히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에 대한 욕구를 높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뱃살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수면 부족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렙틴과 그렐린의 균형이 깨집니다. 렙틴은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고 그렐린은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렙틴은 감소하고 그렐린은 증가하여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에서 8시간 자는 사람보다 복부 지방이 32% 더 많이 증가합니다. 네 번째 원인은 운동 부족과 근육량 감소입니다.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소비하는 조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을수록 근육량이 감소하고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예전보다 살이 찌기 쉬워지는 이유입니다. 특히 복부는 근육이 약해지면 내장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져 더욱 튀어나와 보입니다.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된 뱃살 감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른 효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식단 조절입니다. 하지만 굶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필요 칼로리보다 약 500칼로리 정도 적게 섭취하면 일주일에 약 0.5kg의 건강한 체중 감량이 가능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늘리세요. 단백질은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닭가슴살, 생선, 달걀, 두부, 콩류 등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한 끼에 손바닥 크기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채소, 과일, 통곡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주고 소화를 천천히 만들어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특히 녹색 채소는 칼로리가 낮으면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한 끼에 2주먹 크기의 채소를 섭취하세요. 가공식품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흰빵, 흰쌀밥, 과자, 탄산음료, 인스턴트 식품은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소는 적습니다. 대신 현미, 귀리, 통밀빵 같은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설탕이 첨가된 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시세요.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뱃살 감량에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칼로리를 직접적으로 소모하고 심폐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좋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하루 30분씩 5일 정도가 권장됩니다. 처음에는 10분씩 나눠서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늘려 기초 대사량을 높입니다. 스쿼트, 런지, 플랭크, 푸시업 같은 맨몸 운동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각 운동을 10에서 15회씩 3세트 정도 하세요. 복부 운동만으로는 뱃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전신 근력 운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 7에서 9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목표로 하세요. 수면의 질을 높이는 방법들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잠들기 2에서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마세요. 소화 활동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이상적인 온도는 18에서 20도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복부 지방 축적의 주범입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해소 방법들입니다. 매일 10에서 15분의 명상이나 심호흡 연습을 하세요. 요가나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취미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합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가족, 친구들과의 긍정적인 교류는 스트레스를 완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심리 상담이나 치료도 좋은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는 적절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지만 소금물이 아닌 일반 물로 충분합니다. 하루 8잔, 약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세요. 물은 신진대사를 돕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며 가짜 배고픔을 줄여줍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이 빨리 와서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커피나 차도 수분 섭취에 포함되지만 카페인이 과하면 이뇨작용으로 오히려 탈수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0.5에서 1kg의 감량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속도입니다. 한 달에 2에서 4kg 정도를 목표로 하세요. 급격한 체중 감량은 요요 현상을 일으킵니다. 우리 몸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하여 에너지를 더욱 절약하려고 합니다.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식욕은 증가하며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변합니다. 천천히 꾸준히 감량하는 것이 답입니다. 체중계 숫자에만 집중하지 마세요. 근육량이 늘면 체중은 그대로여도 몸이 탄탄해 보입니다. 허리 둘레, 옷 사이즈, 체력 향상, 기분 개선 등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작은 성공을 축하하세요. 오늘 채소를 더 먹었다면, 계단을 이용했다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합니다. 다이어트가 아닌 생활 습관의 변화로 접근하세요. 일시적인 다이어트는 일시적인 결과만 가져옵니다. 평생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끔 치팅데이를 가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80%만 잘 지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소금물 과다 섭취는 뱃살 감량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진짜 뱃살 감량의 핵심은 칼로리 조절, 균형 잡힌 식단,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빠른 효과를 약속하는 방법은 의심하세요. 건강한 변화는 시간이 걸립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과체중이 심하거나 혼자 감량이 어렵다면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선택해 보세요. 하루 30분 걷기, 단 음료 대신 물 마시기, 채소 한 접시 더 먹기, 30분 일찍 잠자리 들기. 건강한 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매일의 작은 선택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